안녕하세요. 이 시간에는 열도의 문자 혁명을 일군 왕위는 누구인가? 이를 주제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탕 화면에 왕인 박사 그 초상은요, 광주 MBC에서 방송했던 그 채널을 캡처한 겁니다. 자, 왕인 박사는 과연 어떤 인물이었을까요? 자, 이 왕인 박사를 열도로 이제 그 초대를 하게 되는 이제 왕이 바로 응신왕입니다. 응신왕. 이 응신왕은 원래 이 금강백제 왕이었어요. 근데 이제 광개토왕한테 이제 폐주를 해가지고 열도로 이제 예, 가서 야마토국을 건국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열도 최초의 천황이라고 불리우죠. 일본 서기 응신조에 열도로 이제 그 한반도인들이 이주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때 당시 137현민이 두 차례에 걸쳐서요. 첫 번에는 120현민, 그 다음에 17현민이 열도로 이주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37현민이면요. 백제가 멸망할 때 1현당 평균 숫자를 적용을 하면 약 70만 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인구가 열도로 이주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충남, 전북, 전남 사람들이 이주를 한 겁니다. 일본 서기 응신조에 보면은 응신은 열도 통치를 위해서 자기가 이제 열도로 폐주를 한 이후에 이게 이제 나라를 그 이제 한반도로 돌아갈 수는 없고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는 열도를 다스리기 위해서는 이 문물 전수가 필요하다라는 걸 이제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문자가 서로 안 통하니까 이게 이제 지배를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문자를 가르칠 수 있는 인물을 물색하게 된 거죠. 그래서 5세기 초에 아지길사라고 하는 아직이죠, 아직이. 아직이라는 분이 이제 먼저 이게 길사 신분으로 이제 그 열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화의길사, 즉 왕인 박사를 이제 그 초대를 하게 되는 거죠. 소개를 해갖고. 그래서 백제계 길사 집단이 집중적으로 이렇게 열도에 들어가요. 그 영산강 세력에 주로. 그래서 신문명을 창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인 박사는요, 이 시기 영암 구림포 일대에서 학문에 정진하던 중이었고요. 아직기가 이제 왕인 박사를 응신왕에게 소개하자, 이제 응신왕이 당장 그를 이제 대리로 마한백제에 사실을 파견하게 된 겁니다. 영암은 그 당시 마한백제였어요. 그러니까 이 길사 집단이 현대 일본의 언어와 문자를 창출함으로써 이 조선 시대의 이 세종대왕과 같은 그런 업적을 열도에 남긴 겁니다. 그러니까 열도인들이 요즘 사용하고 있는 문자는 다 영산강 세력들이 가서 만들어준 겁니다. 일본석이 나타나고 있는 백제는요, 이게 구다라입니다. 구다라라고 표현하고 있죠. 큰 나라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한성 10제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한성에 무슨 큰 나라가 생길 수 있습니까? 우리가 고인돌의 분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고인돌 시대에 그 고인돌의 집중 분포 지역이 바로 영산강이잖아요. 영산강이 바로 그 가장 큰 백제였던 거죠. 마흔 백제입니다. 그거는 나주 영동리 고분에서 출토된 인골의 DNA 분석 결과에서도 나타납니다. 나주 온감면은요, 뻘로 만들었어요, 뻘로. 예, 아직도 재현을 못하는 이유는 자꾸 황토를 가지고 만드니까 깨져버리는 겁니다. 뻘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온간 사이, 이게 온간과 온간을 서로 겹치게 해갖고 하나를 집어 넣지 않습니까? 그럼 그 사이가 뜨죠. 그걸 뻘로 봉합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진공 상태가 유지돼 가지고 고대 유골이 가장 많이 발굴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나주 영동리 고분에 출토된 인골의 유전자를 분석해 보니까요. 나주 영동리 사람하고 현대 일본인이 유전적으로 더 훨씬 더 유사한 걸로 나와 버렸습니다. 자, 이게 그 미토콘드리아 DNA 유전자 거리 지도를 그려본 거예요. KBS에서 방송도 됐죠. 한국 현대인이 이쪽에 있어요. 그럼 일본 현대인들이 여기 있고요. 그런데 나주 영동리 사람이 DNA가 여기 이렇게 나옵니다. 일본 야요이 사람들하고도 가까워요. 조선은 여기 있고요. 신라 사람들은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영산강 세력들이 그 열도 사람들하고 거의 같다는 걸 알 수 있고, 어, 고대 시대에 그 영산강 세력들은 외인들하고 가까웠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만을 뭐 존재하지 않는 나라처럼 만들고 뭐 한성에 백제가 있었다는 이런 식으로 연결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열도가 가장 가까웠던 세력은 바로 나주 사람들이에요. 나주 영암 사람들. 그러니까 이 일본석에 나오는 구다라, 큰나라, 백제는 다 만백제를 가리키는 것이죠. 한성 십제하고는 교류도 제대로 안 됐는데 어떻게 그 그 사람들이 한성 십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왕인 박사 관련해서는요, 굉장히 그동안에 막 왕인 박사 가져간 천자문이 뭐 틀렸다느니, 뭐 왕인이 영암 사람이 아니라니 이런 뭐 여러 가지 그 얼토당토하는 그 논란을 제기해 왔어요. 근데 고사기와 일본서기에 분명히 그 왕인 박사 관련된 기록이 있습니다. 고사기 응신조에 보면은 백제에서 이걸 갖다 자꾸 한성 십제로 보니까 이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백제에서 즉 마한백제에서 영암에 있는 마한백제에서 화이길사로 하여금 화이길사가 바로 왕인박사를 가리키는 거죠. 논어 10권과 천자문 1권을 보내왔다. 이 기록을 놓고 이 논란이 그동안에 많이 벌어진 거예요. 이 백제가 도대체 한성 십제를 가리키면은 왜 보냈냐느니 뭐 논어 10권이 이해가 가는데 천자문은 이게 그 원래 이렇게 6세기에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런데 6세기 이전에 2세기, 3세기에도 천자문에 이게 원래 이전본이요. 이전본이 여러 본이 있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 하나를 가지고 간 거예요. 이걸 가지고 책을 잡을 일이 아니에요. 일본 서기 응신 15년, 즉 서기 404년인데요. 15년 가을 임신삭 정묘에 백제 왕이 아직기를 파견해. 이 백제 왕은 이게 한성 십제 왕이 아니에요. 이게 바로 그 좋은 말을 키우던 곳이 바로 부여족들이 말을 키웠잖아요. 영산강 유역의 남쪽에 그 해남에 보면은 마산이 있습니다. 마산. 말 키우는 곳이 여러 곳이 있었어요. 영암의 신북에도 마산이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아직기도 다 영산강 사람이란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말 2마리를 바쳤어요. 그러니까 열도에는 그 당시에 말도 없었던 거예요. 경의 언덕 위에 이제 마국간에서 기르도록 하고 아직기에게 사육하는 일을 관장했다. 이게 말이 들어간 겁니다. 영산강에서. 열도가 그만큼 이렇게 후진적인 지역이었던 거예요. 응신이 들어감으로써 이제 이 나라가 되는 거죠. 말을 사용하는 곳을 구판이라 불렀다. 아직기는 경전도 잘 읽었으므로 태자, 토도칠왕자의 스승으로 삼았다. 천황이 아직기에게 당신보다 훌륭한 박사가 있습니까? 하고 묻자 왕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저보다 그 사람이 더 우수합니다. 라고 대답을 하니까 응시는 이제 굉장히 그 문자를 만드는 사람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상모야군의 조상인 황전별, 무별을 백제에 보내서 왕위를 불러오도록 하였다. 이 황전별이라는 사람은 이 가야 그 정벌 전쟁에서도 등장하는 인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왕인이 어느 경로로 들어왔는가를 이 황전별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알 수 있죠. 황전별은 가야를 통해 가지고 이게 마한을 드나들었던 사람이잖아요. 그래가지고 16년 봄 2월에 왕인이 왔다는 겁니다. 꽤 시간이 많이 걸렸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15년 가을 8월에 갔는데 그 다음에 2월에 왔으니까요. 4월 6개월이 걸린 겁니다. 6개월. 그러니까 며칠이면 금방 들어온다는 분도 있는데 그거는 고대의 항해라든가 통로를 잘 몰라서 하는 소리입니다. 태자 토도 칠왕자는 왕인을 스승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인이 오자마자 이게 응신이 죽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태자의 스승으로 삼고 그렇게 해서 이제 토도 칠왕자에게 이제 여러 전적을 가르쳤어요. 그래서 통달하지 못하는 게 없었다는 거죠. 자, 왕인이
이 그 영암 상대포에서 오사카 나라 지역으로 이동한 경로를 지도로 그려본 겁니다. 그러니까 영암 상대포는요, 여기 있어요. 군서면 이쪽 있어요, 이쪽에. 군서면 서구림리에 있던 만해 국제무역항입니다. 무슨 뭐 그 한성 십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여기서 이렇게 고흥까지 가갖고 고흥에서 이렇게 이쪽으로 이동을 해갖고 이쪽에서 요 밑에를 거쳐가지고 이렇게 외항으로 거쳐갖고 이렇게 해서 오사카로 들어갔을 거다. 이렇게 추측을 하는데요. 이 길은 이 경로는 매우 위험합니다. 매우 위험한 경로이기 때문에 잘 사용하지 않고요. 황절별이라는 사람이 원래 그 여기 이 가야 지역 전쟁에 참가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응신이 이쪽에 있을 때 응신 왕이 이제 그러니까 응신이 공주에 있을 때 그때 이제 그 왕을 모시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길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죠요. 여기를 거쳐가지고 대마도를 거쳐서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후쿠오카를 경유해가지고 이렇게 바닷길로 이렇게 들어가서 오사카로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경로를 보면요, 구림에서 상대포로 나와가지고 영암에서 옛날에는 상대포가 지금은 항구가 없어졌는데 큰 항구였어요. 해남을 거쳐가지고 거제도로 여기 거제도 이 거제도가 바로 열도로 들어가는 경로입니다. 거점이에요, 거점. 이렇게 해도 이게 그 갈 수도 있지만 이쪽으로 가는 건 너무 이렇게 먼 길을 가야 되지 위험하죠. 그래서 연안항해로 갖고 여기까지 가갖고 이렇게 대마도를 거쳐서 후쿠오카로 해서 쭉 직선으로 들어가면 바로 열도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제가 후쿠오카에서 이렇게 이 대마도 쪽을 바라보니까요, 이쪽에서 물이 이렇게 엄청 빠른 속도로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가 여기서 그냥 뜨기만 하면 그냥 이쪽으로 쑥 돌아버려요. 그걸 하긴 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오사카 지역에서는 영산강 유역에서만 나오는 세발무늬 토기하고 그리고 각종 지명 이런 것들이 산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사카 나라 지역은요, 아스카 문명이 일어났던 영산강 세력이 주도했던 지역이죠. 그러니까 왕인의 출자에 관한 기록을 보면요, 일본기 간무천황기에 한 나라의 고제 후손 중에서 라니라는 분이 있었는데 그 후손 왕구가 영산강 쪽으로 옮겨왔다는 거예요. 백제 구소왕 때 성조가 이게 사신을 보내가지고 문인을 부름에 왕인을 부름에 구소왕이 왕인을 바쳤다. 그런데 이 기록은 구소왕은 이미 죽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왕인을 바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무는 무생의 시조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왕인의 조부 왕구라는 분이 영암으로 이주를 한 겁니다. 왕인 박사는 인덕천왕의 이제 스승이 되는 거죠. 이 왕인 박사가 이 안에 있는 책굴에 들어가 가지고 이 안에서 학문의 정진을 했다고 합니다. 요 밑 앞에는 이제 왕인 박사 상이 세워져 있어요. 왕씨 시조와 한반도 이주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왕씨는 주문왕 아들 필공 고의 후손이라는 설이 있고요, 상나라 비간의 후손이라는 그런 주장도 있고, 순임금의 후손 규에서 비롯됐다는 여러 설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설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중국의 왕씨들이 1억 명이나 되잖아요. 그래서 그 뿌리가 여러 개가 있어요. 근데 이제 왕인 박사 후손이 어디 누군지는 잘 알 수 없지만 대체적으로 비간의 후손일 가능성이 높아요. 강경구라는 분이 고대의 삼조선과 낭랑이라는 책에서 평양 지역의 이제 유물을 일제가 이제 발굴을 했는데 거기 보면은 왕씨들이 많이 나옵니다. 왕부, 왕평, 왕의, 왕잡. 그래서 왕씨 인명이 많이 나타난다. 그리고 한씨를 표기한 유물도 많다. 그래서 이 시기가 바로 BC 1세기부터 서기 3세기까지 평양의 왕씨와 한씨가 강력한 세력이었다라고 이제 그렇게 분석을 했어요.
근데 왕씨는 사실 요동 낙랑 유민들이에요. 이 고조선이 이제 멸망하면서 이 왕씨들이 개성 지역으로 많이 황해도 해주를 거쳐가지고 개성 지역으로 많이 몰려온 것 같아요. 그래서 개성이 본관이에요. 왕건도 여기 개성이 본관이잖아요. 고려 건국시의 왕건이 개성에서 해주 오씨하고 나주 오씨 이렇게 연계를 해서 나주를 점령하는 데 성공하면서 고려를 건국하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그 나주 오씨들이 그 영암 신북으로 이렇게 왕건 세력을 이렇게 신북 마산 지역으로 안내를 해가지고 이게 나주를 점령하는 데 성공하게 되는 겁니다. 왕씨들이 고대 시대에 이미 마한 세력들과 긴밀히 연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응신왕이나 왕이는 모두 마한백제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성유역에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들이 백제라는 이름이 그 한성에 지금 백제가 있었다 그러는데 그거는 백제가 있었던 게 아니고 십제가 있었던 곳입니다. 거기는 문명이 있을 수가 없어요. 한강에 그 고대 문명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그거는 엉터리입니다. 저기 이 고인돌이 숫자를 한번 보십시오. 고인돌 숫자가 압도적으로 영상강이 많습니다. 고대 시대에 먹고 살 수 있는 인구를 부양할 수 있는 그런 평야지대가 한강에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응신이 사망하기 직전에 열도에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아직기와 함께 한자어를 사용해가지고 일본 글자를 만들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제 일본의 열도의 문명을 한 것이죠. 왕이는 글자를 만들어서 열도 문명을 이제 완전히 전면적으로 다른 문명을 이제 개척을 한 거죠. 문명 자체가 없는 지역에 문명을 만들었기 때문에 왕인 박사를 아직도 열도 사람들은 많이 존경하고 제사도 지내고 있습니다. 오사카 난파진이란 지명, 노래, 시 이런 것도 왕인 박사가 직접 만들었다고 해요. 왕인은 한 사람이 간 게 아니에요. 영산강 마한 세력이 집단적으로 간 거예요. 왕인의 문자 혁명 후에 영산강 세력이 주도하는 아스카 문명이 이제 개화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문명이라든가 문화, 지식과 기술을 열도에 전수해가지고 신문명을 창출한 것이죠. 아스카 문명의 주역은요, 나주 회진의 목시예요, 목시. 예, 목시들이 열도에 도착해서 성씨를 소아씨로, 그러니까 열도에 들어가면 도착한 지역의 이름을 가지고 성씨를 고칩니다. 그래서 열도와 한반도를 서로 이렇게 헷갈리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이렇게 구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목시들이 열도에 도착해서 소아씨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소아씨들이 서기 6세기부터 7세기까지 아스카 문명을 꽃피운 영산강의 목시였던 겁니다. 영산강 목시는 바로 백제 대성 8족이었던 거죠. 이 세력들이 왕인의 문자와 문물 혁명에 기초해가지고 숭불 정책을 중심으로 해서 아스카 문명을 꽃피운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왕인이 영암 구림에서 태어난 게 맞느냐, 이거에 대한 논란이 있어요. 영암 사람 맞느냐. 근데 그 한성 십제가 영암 구림의 상대포를 관할한다는 건 이게 불가능한 이야기죠. 한성 십제가 어떻게 영암까지 내려와요? 거기는 그 월지국의 가장 그 마한의 중심 세력이 거기 있었던 건데, 고사기라든가 일본 서기가 기록한 백제는 한성 십제가 아닙니다. 자꾸 그러니까 이게 한성 십제를 생각을 하는 순간 왕인이 거기서 갔다는 게 말이 되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상대포는 영산강 세력의 핵심을 이루는 국제무역항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영암에도 이게 영암을 반남하고 영암 중심으로 이렇게 마한 올지국이 있었잖아요. 해남까지. 그래서 이게 여기가 마한 올지국이 항구였던 거예요. 동북아만이 아니라 세계로 뻗어나가는 문물 교류의 장이었던 거죠. 왕인이 열도에 가져간 천자문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그러니까 그 왕인은요, 응신왕의 초청을 받아 얼지국 진왕이 열도에 파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영산강 세력이 응신을 후원하고 있어서 조기의 왕인을 보낸 것이죠. 그러니까 왕인이 열도에 전달한 천자문은 위나라 종효가 쓴 전자문입니다. 위나라 종효가 쓴 3세기의 천자문이에요. 여기 보십시오. 위태의 종효
천자문이라고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이 천자문을 들고 간 거예요. 천자문이 무슨 뭐 주홍사, 즉 470년에서 521년 사이에 이 주홍사가 이 천자문을 집대성한 거지, 이 사람이 천자문을 지은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종효, 위나라 종효가 쓴 천자문이 이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홍사의 천자문이 아니고요, 종효의 천자문을 들고 간 거예요. 예, 이상 왕인 박사에 대한 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